아까 앞서 워드2 벡터에서 지금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 토크나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처리를 하나 했죠. 그래서 지금도 돌아간 시간을 보면은 이번에는 5분 만에 돌아간 것 같네요. 이제부터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워드2 벡터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각화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워드2 벡터가 어떤 모델인가부터 한번 보자면은 일단 워드2 벡터라는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어를 임베딩하는 모델입니다. 목적은 단어를 임베딩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단어를 임베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뭐 사실 이 코드 상에는 여기 저희가 실습할 코드 상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여기 워드2벡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함수 하나 해가지고 선언해버리면은 학습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뭐 내용 내부를 모르고 쓰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우선 워드2 벡터라는 논문 자체가 이게 논문 자체가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으로 나온 게 13년도니까 꽤나 사실 최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먼저 그 논문에서 가정을 하나 하는데 어떤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다면 그 인접 단어, 주변에 있는 단어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어떤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대충 뭐 그럴듯하다라고만 느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나라는 단어는 나는, 나도, 나만 이렇게 쓸 수 있고 너라는 단어는 너는, 너도, 너만 이렇게 문법적으로 쓸 수 있죠. 근데 비해서 내와 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에 붙을 수 있는 조사가 다릅니다. 뭐 그리고 실제로 뭐 나랑 너 사이에서도 지금은 이제 한 개짜리지만 이 뒤에 붙는 단어들이 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들이 분리가 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인접한 단어가 비슷하면은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어떤 가정을 하고 워드2 벡터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가 cbow 이제 continuous back of word라고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skipgram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제안을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둘 다 이제 워드2 벡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b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접 단어들의 임베딩 값을 보고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cbow가 이 스킵그램 cbow는 학습 방법이죠. 결과는 임베딩이고요. 학습 방법이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 이 학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임베딩 값이라는 것을 얘가 이제 점점 찾아갈 건데 이 임베딩 값을 이제 찾아가는 방법이 근처에 있는 단어들 여기 그림이 이제 미콜로브 이분께서 이제 2013년도에 논문을 쓰셨는데 논문에 나온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인접 단어라는 건 사실 뒤에 있는 단어도 있지만 앞에 있는 단어도 포함이죠.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 각각에다가 어떤 임베딩을 부여를 한 다음에 그 임베딩을 전부 다 합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그 결과 단어를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그 결과가 뭐 처음에는 당연히 틀리겠죠. 처음에는 랜덤한 값으로 넣었을 테니까. 결과가 틀리면은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그 임베딩 값을 살짝 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뭐 안에 내부적인 신경망도 조정을 하고 임베딩 값도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이 임베딩 값만 가지고도 그 단어를 복원시킬 수 있는 어떤 신경망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신경망 쪽은 빼버리고 이 임베딩만 들고 온 것이 cbow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이 가정이랑 똑같죠? 의미 주변에 있는 단어가 비슷하면은 그걸 인베딩을 한다. 썸을 해서 합쳐서 인베딩을 하면은 원래 단어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접한 단어가 비슷하면은 원래 단어로 복원했을 때도 비슷한 단어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시보우라는 것이 이 가정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델이고요. 스킵그램은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제 시보우 같은 경우에는 마치 비유하자면 수능 같은 거에서 마치 빈칸 채우기, 어떤 문장이 쭉 있는데 가운데만 뻥 뚫어놓고 이 단어를 예측해봐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면은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단어 하나만 덩그러니 줘놓고 인접 단어들을 예측해봐 라고 하는 다소 좀 이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인접 단어 또한 비슷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인접 단어 하나만 줘놓고 단어 또한 비슷 그 다음에 앞에로 는 단어 가진 이거를 예측해봐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학습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습 데이터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포크를 통해서 많이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생깁니다. 즉, 이 모델의 최종 목적은 단어의 인베딩 값만 보고 인접 단어를 예측하는 걸 목표로 삼고 얘가 학습을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로 예측을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어떤 이 단어의 근처 단어에 오기 쉬운 단어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킵그램이 이제 직관적으로 좀 와닿진 않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생겨야 되니까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 이 학습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시보우 모델보다는 스킵그램 모델이 성능이 더 좋다. 항상 성능이 좋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죠. 성능이 좀 더 좋더라라는 것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워드 투 벡터 관련 참고 자료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좀 더 워드 투 벡터라는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보시면 됩니다. 이분도 제가 올려드린 이 링크랑 똑같은 링크 아시죠?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서 저도 많은 부분을 참고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째는 윈도우 사이즈라고 해서 인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접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접하냐.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t가 있으면 t-1, -2 해서 뒤에 두 단어, 앞에 두 단어, 뒤에 두 단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윈도우 사이즈가 2인 그림입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논문에서는 5에서 10을 추천했는데 사실 사람에 따라서 뭐 5를 할지 10을 할지 뭐 20을 할지 이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고 똑부러지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해본 결과 5에서 10 정도면 그냥 적절하더라 라고 그냥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5를 이번에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인접한 단어의 인접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는 사용되는 단어 벡터의 크기 이 단어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차원이 되고요. 지금 위에서 여기 한번 보셨죠? 원하는 코딩이랑 워드 투 벡터에서 보셨던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숫자를 가지고 단어 하나를 표현하겠다. 이것이 그 7차원짜리 사이즈 7짜리 이제 인베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할 것은 실제로는 7개가 아니라 저희는 30개 정도 차원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뭐 실제 잘 만들어진 워드 투 벡터 모델들은 최소 이제 수백 개, 뭐 200개, 300개, 크면은 뭐 600개 넘는 차원을 가지고 단어 하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랑 윈도우 사이즈 이 두 개의 정의가
그 워드 투 벡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정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앞서 언급드렸죠. 학습 소요 시간이나 데이터 수, 성능, 전부 스킵그램이 더 많이 걸리고 많이 필요하고 대신에 좀 더 좋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전 처리를 한번 해줬고 스킵그램 모델을 한번 만들 텐데요. 그 전에 전 처리라는 것이 무엇을 해줬느냐, 아까는 제가 쉬는 시간에 실행을 해놓고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보시면은 apply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apply라고 하는 이것을 입력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tokenizer.nonce라고 하는 게 함수입니다. 이건 사실 함수입니다. 여기 define 해서 함수죠. 함수의 이름을 넣어주면은 이 각각의 텍스트 안에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tokens라고 하는 새로운 열에다가 이거를 하나 쭉 집어넣게 됐죠. 보시면은 tokenizer.nonce라는 것이 토크나이저고, 아까 형태소 단위로 뜯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면 울진 농업용 미생물, 이런 울진 농업용 미생물 연중 무료 공급 기사,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다 뜯어주게 됩니다. 단지 고유명사는 처리를 잘 못해서 여기 사람 이름을 뜯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지만, 이렇게 잘 뜯어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토크나이저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제가 맨 처음에 조금 생략을 하고 지나갔죠. 여기 CoNLPy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요. OKT 보시면 토크나이저로 저희가 OKT를 아까 사용을 했었죠. 여기 보면 토크나이저는 OKT를 사용한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CoNLPy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오픈소스 토크나이저 5개를 모아놓은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체로 개발을 하신 게 아니라 이 CoNLPy가 만들어지기 전에 많이 있었던 여러 가지 토크나이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5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나눔, 꼬마, 코모란, 메캅, OKT 이렇게 5개의 클래스를 합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처리를 해 놓으신 패키지인데요. 사실 한국어 토크나이저도 잘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블로그 2개를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올려놨는데, 이것도 다른 분들이 테스트를 해 놓으신 것들이고요. 첫 번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간을 비교를 했는데, 시간을 보시면은 꼬마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결과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막 설명이 있는데 조금 이 실험은 자세히 하셨는데 좀 뭔가 좀 글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좀 혹시나 또 궁금하시면은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블로그에서 한 중반 정도에 내려가면은 형태소 분석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잘 만들어진 뉴스 기사 같은 데이터들은 5개의 모델 전부 다 잘 형태소 분석을 해주죠. 그런데 좀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가 없을 때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넣으면은 한나눔 같은 각각의 형태소 분석기들이 얘들을 어떻게 이 문장을 뜯어주느냐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뜯어준다 표현을 하는데, 여기 메캅 이런 트위터 이런 것들은, 코모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뜯어주는, 아버지 띄워야 된다, 아버지랑 가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뜯어주는 토크나이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꼬마와 한나눔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시 니은다, 그 다음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이 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시 니은다, 이런 식으로 그거 분석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나눔과 꼬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어의 형태소 단위를
약간의 룰 기반이 들어가서 미리 정의된 형태로 뜯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알고 있는 형태소라는 단어에 적합한 진짜 의미 단위로 형태소 분석을 해주고요. 이제 뒤에 있는 3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띄어쓰기를 어디서 이제 단어를 쪼개야 되느냐라는 것을 찾아주는 모델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OKT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위터 모델이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OKT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16년도에 나온 글인데 2016년도 당시에는 트위터라고 불렸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5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메카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잘 분리를 해놨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죠. 꼬마도 가방에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2개는 분석을 못했죠. 그 다음에 머리를 감기다, 머리를 감겨주다 이런 의미죠. 머리를 감기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감기다라는 것이 동사냐 명사냐, 감기라는 명사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 보면 이런 N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명사로 분류를 한 거고 V라고 되어 있는 건 동사로 분류를 한 건데 이제 한나눔, 꼬마,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트위터조차도 이제 모두 머리가 감기에 걸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는 메캅이 가장 이제 월등하게 뛰어난 것으로 나오고 꼬마가 월등하게 느린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사실은 여기 메캅이 그럼 가장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사실 저도 메캅을 좋아하긴 하지만 메캅도 그 단점이 굉장히 많은 모델이고 사실 가장 큰 단점은 설치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설치하는 게 좀 까다로워서 이제 여기 있는 글 같은 것들을 천천히 정독을 하시면서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 나머지 4개 모델은 여기 CoreNLPy에서 그냥 이렇게 pip 인스톨 한 다음에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import from corenlpy.tag import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OKT를 이번에 한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는 실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나눔 글꼴 관련해서 하나 했었는데 나눔 글꼴 같은 경우는 그 무료로 지금 배포되어 있는 한국어 글꼴이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나눔 글꼴이라는 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냥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하게 된 그런 글꼴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아마 한국어 관련해서 전처리 하시거나 시각화 하실 때 아마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tokenizer.nonce라고 하면 nonce 명사죠. 토크나이저가 뜯어주는데 동사나 뭐 조사, 그 일부 지역서 이런 거에서 서가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꽃가루로 지친 피부인데 꽃가루로가 사라지고 지친도 사라지고 그래서 명사만 남겨라 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것을 적용해서 토크나이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킵그램 드디어 본격적으로 워드 투 벡터 모델을 만들 것인데 생각보다 긴 빠집니다. 젠심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워드 투 벡터를 미리 구현을 해 놓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워드 투 벡터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바로 이제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한번 일단 돌려보죠. 일단 스킵그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드 투 벡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시보우와 스킵그램 2가지가 있죠. 젠심에서 제공하는 워드 투 벡터도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센텐스라고 하는 것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학습에 사용될 문장들 그냥 평범한 문장을 넣으셔도 되고 토크나이징이 된 문장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토크나이징 된 문장을 넣어서 이제 조금 성능이 좋아지겠죠. 토크나이징 된 문장들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아까 사이즈 말씀드렸죠. 한 단어를 30개의 숫자로 표현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고
윈도우는 아까 윈도우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5개, 인접한 단어의 정의는 어떤 단어의 앞 5개, 뒷 5개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min count, 이거는 아까 앞서 등장하지 않은 개념인데, 아까 min df라고 하는 거, tfidf 하실 때 min df라고 했던 변수랑 똑같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5번 이하로 언급된 단어는 이제 여기 워드 투 벡터를 만들 때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번 이하, 이 경우에도 뭐 오타라든지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잘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min count라는 거를 취해주면은 훨씬 더 워드 투 벡터가 가벼워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G는 스킵그램의 약자입니다.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0은 false고 1은 true죠. 스킵그램은 1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스킵그램 모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밑에 보시면 스킵그램은 0 하게 되면 시보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모델을 뽑아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건 뭐냐? 이제 기온이라는 단어랑 유사한 단어를 뽑아줘 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뽑아지게 됩니다. 평년, 낮, 강우량, 예보 이런 단어들이 기온이랑 비슷한 단어라고 뽑히게 되네요. 기온이랑 비슷한 단어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기온과 관련된 단어인 것은 뭐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SG 모델, 그다음에 WV, word to vector라는 거거든요. WV, similar by word라는 함수를 취하면은 이제 가장 유사한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get vector라는 함수를 하면은 기온이라는 단어를 이 모델이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했느냐가 나오게 되고요. 숫자의 의미는 아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피처긴 한데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로 이루어져서 합쳐서 총 30개짜리 숫자로 기온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시보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죠. 만드는데 뭐 그렇게 용량이 여기 왼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램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별로 부담스러운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모델 많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C5 모델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맨 마지막 SG는 0 하면은 이 젠심 라이브러리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그냥 C5 모델로서 그냥 워드 투 벡터를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평년, 강수량, 낮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대체로가 기온이랑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예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지는 또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스킵그램 모델이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킵그램 모델 한번 받고 C5 모델 한번 구축을 해봤는데 참 시간도 한번 보시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 표시에 손을 갖다 대면은 스킵그램 모델을 만드는 데는 92초가 걸렸고요. C5 모델을 만드는 데는 30초가 걸렸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만큼 이제 C5 모델이 학습이 좀 빠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윈도우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냥 여기 모델 생긴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C5 모델은 합해서 한 번만 결과를 내는데 스킵그램은 모든 결과를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윈도우마다. 그래서 윈도우가 크면 클수록 학습 시간의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부에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하실 때 이 박규병님의 GitHub 여기 아까 들어가서 워드 투 벡터 한국어 워드 투 벡터 모델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번 이제 그 모델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워드 투 벡터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텐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 wordVector.load 하면은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온에 대해서 보시면은 강수량, 강우량 뭐 이런 식으로 기온에 관한 단어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뭘로 학습을 했냐 하면은 위키피디아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한국어 자연어 처리 같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사전 학습을 시킬 때 보편적인 한국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위키피디아 한국어 문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번역에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에서도 사용을 하고 지금 워드2벡터에서도 위키피디아 같이 이제 한국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위키피디아,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무위키 같은 것도 데이터를 쫙 끌고 와가지고 한국어 데이터로 만든다던가 네이버 뉴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인공지능 이루다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 대화 같은 걸로 학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사전 학습된 모델은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환경 데이터로 학습을 한 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를 것이다. 지금 시보와 스키그램 모델이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뭔가 내용이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모델 저장하고 불러오는 코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스키그램 모델 .save 하면은 이 경로에다가 모델이 저장되게 되고요. 보시면 하나 만들어졌죠. 불러올 때는 똑같이 word2vector.load 하면은 불러와집니다. 확장자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위에서는 bin이었는데 저는 모델로 저장을 했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추가 학습이라는 개념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전 학습된 모델은 보편적인 한국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환경 단어에 대한 인베딩을 잘해줄지는 못할 거라고 그냥 예상할 수 있죠. 위키피디아로 학습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보죠. 스키그램 모델을 탄소를 넣으면은 온실가스,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감축 뭐 이런 단어가 뜹니다. 근데 여기 프리트레인드 모델, 사전 학습된 모델에 탄소를 넣으면은 질소, 규소, 이산화탄소겠죠? 수소, 붕소. 네. 맞습니다. 탄소와 유사한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스키그램 모델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면은 도메인, 즉 저희 모델은 어떤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가 환경 데이터 근처 주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키그램 모델이 탄소라는 단어를 이제 환경 분야에서 말하는 탄소 배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축을 했는데 이 기후 사전 학습된 모델은 위키피디아 가지고 학습을 했다 보니까 화학적인 의미의 탄소를 가지고 실제 그 화학 그 원소인 탄소를 가지고 인베딩을 해가지고 인접한 단어들이 이렇게 원소들이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워드2벡터에서 이제 한 가지 프리 모델 env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모델을 불러와서 .train 하면은 기존 구축된 그 워드2벡터 모델 가지고도 추가로 계속 학습을 더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냥 env 데이터 토큰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total example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요. 단어의 그 토큰 이 문장의 개수입니다. 문장의 개수를 넣어주고 epoch는 2라고 넣어줬는데 epoch는 2는 데이터 하나당 2번씩 확인을 하겠다. 즉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 책을 한 번을 읽었다, 두 번을 읽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epoch는 2 하면은 2번을 읽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은 뭐 순식간에 학습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프리모델 env에서 탄소를 다시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변화가 없는 이유는 epoch 2번만 읽고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죠. 20번을 줘봤습니다.
아까 이미 2번을 트레인을 했으니까 여기서 또 트레인을 하니까 22번을 학습을 한 셈이죠. 22번을 학습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 2번 학습하는데 11초가 걸렸으니까 네, 한 110초쯤 걸리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트레인이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모델을 추가학습, 에포크 처음에 뭐 2개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안 되면은 뭐 10개도 넣어보고 20개 넣어보고 안 되면 계속 학습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에포크로 학습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직접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차이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은 차이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왜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해야 되느냐? 보편적인 거 말고는 특징이 없느냐라고 하시면 밑에 시각화 결과에서 한번 보실 텐데요. 저희가 데이터 수가 5,000개 정도 되는데 사실 5,000개 가지고 워드투 벡터 모델을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보시면은 어떤 편향성, 어떤 굉장히 에러가 한번 나오는 것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박규병님의 그 사전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 페이지 거의 뭐 수백만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편적인, 좀 더 이제 다양한 단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0초는 아니고 98초네요. 98초 정도 돌고 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여기 배출량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한편 리튬, 헬륨 이런 단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좀 중간적인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모델을 한 4개 정도 만들어 봤죠. 스킵그램 모델, 시보우 모델, 그 다음에 그냥 사전학습된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학습을 시켜준 프리모델 엠브까지 이렇게 4개의 모델을 만들어 봤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때려 넣어서 단어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시각화를 해보면 훨씬 좋겠죠. 결과를 보여주기에. 그래서 TSNE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TSNE 이쪽도 사실 재밌는 인베딩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이제 연구 주제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TSNE의 자세한 설명은 여기 아래쪽에 링크를 제가 뭐 TSNE 공부하면서 봤던 블로그를 하나 링크를 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상세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남은 시간 20분 안에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떤 굉장히 높은 차원, 지금은 30차원이죠. 30차원으로 이제 단어를 인베딩을 했는데 이 30차원짜리 데이터를 2차원으로 탁 줄여가지고 시각화를 시켜주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가 숫자에 대한 손글씨 이미지를 마치 벡터처럼 이 이미지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 뭐 22 곱하기 22 픽셀 이미지인데 그것을 마치 484차원짜리 데이터처럼 취급을 해서 시각화를 시켰는데 글자 단위로 잘 분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TSNE는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이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30차원짜리 단어의 벡터를 2차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표현을 하기 전에 여기 이제 한글 폰트를 지정해야 되고요. 이 PLT, 그 Matplotlib, 이게 이제 유명한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파이썬 버전으로 만든 것을 이제 PLT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나눔 글꼴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모델은 사전학습 모델, 프리 모델이 사전학습만 사용된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서 일단 환경 단어 500개, 그 다음에 환경 단어가 아닌 단어 500개 이렇게 불러와서 전부 다 이제 테스트 워드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 단어 500개라고 뽑아놨는데 아까 모델을 구축할 때 이 모델은 단어가 5개, 5번 이상 안 나오면은 제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모델 안에 여기 리얼 트루 워드 안에 있는 단어가 이 모델 안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테스트 워드에서 좀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set A 플러스 set B라고 하면은 set A는 집합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그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 두 개를 더하면은 합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리얼 트루 워드와 리얼 펄스 워드를 더하면 합집합이 나오게 되고 AND 하면은 곱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리얼 트루 워드의 상위 500개와 리얼 펄스 워드의 상위 500개를 합집합을 해서 그 안에서 다시 그 모델 안에 있는 워드 투 벡터 모델 안에 있는 단어와 곱집합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모델도 분석할 수 있는 단어만 남겨서 리스트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게 되고 각각의 리스트에 대해서 이 단어들을 전부 다 벡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 vex라고 하는 것에 이 벡터들이 쭉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tsne 모델 하나 선언을 하고 러닝 레이트 이것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100 정도 둡니다. tsne 모델을 하나 불러와서 이제 fit transform 해가지고 이 벡터를 넣게 되면은 2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transformed라는 것에 저장을 해서 0번째 x축, 첫 번째 y축 이렇게 따로 떼내 가지고요. 이거는 하나의 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트플로트라이브는 무조건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글자처럼 이제 숫자가 아니라 그 점이 아니라 글자를 찍고 싶기 때문에 흰색으로 점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C 컬러는 W 화이트 해가지고 X축 자리와 Y축 자리에 점을 찍어라 하면은 흰색으로 따닥따닥 점이 찍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점 X, Y에 대해서 그 원래 단어를 복원시켜서 테스트 워드가 여기 있죠. 원래 단어를 찾아내서 그 단어가 if 이제 환경 단어 중에서도 탑 300개 안에 들어가는 즉 진짜 좀 환경 단어면은 파란색으로 진짜 환경 단어가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500개 500개 뽑았으니까 중간에 400개가 있죠. 그것들은 검은색으로 글자를 표현을 해서 annotate 그 흰색 점 위에다가 글자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제 글자가 임베딩이 된 결과가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되네요. 보시면은 프리 트레인드 모델이라서 여기 보면은 뭐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이런 것들 한 군데 모여 있고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거 모여 있고 예상, 예측, 측정 모여 있고 그다음에 뭐 확대, 강화, 활성화 이런 단어 모여 있는 뭐 이런 것들 대학교, 대학, 학교, 초등학교, 초등, 학년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보면은 단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직 뚜렷한 그 어떤 형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스킵그램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각화를 시켜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스킵그램 모델, 뭐 밑에 코드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델만 스킵그램 모델로 딱 이렇게 바꿔가지고 모델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스킵그램으로 모델만 딱 이제 띄워가지고 똑같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plt save figure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png 그림 파일로 여기 저장이 됩니다. 이거 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스키그램 모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환경 단어 이렇게 이제 환경 단어가 아닌 빨간색 데이터들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탁 잘라지게 되고 이렇게 가운데에 환경 단어들이 쭉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수도, 하수도, 용수, 공급, 수돗물, 수질, 하천 쭉 붙어 있고요. 생태관광,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낙동강, 환경부, 그다음에 뭐 국립공원, 유산, 한라산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분리가 좀 되어 있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고, 내부 그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이렇게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 같은 경우도 의미가 비슷한 단어가 붙어 있긴 하지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그렇게 크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둘 다 학습시킨 모델, 중간 정도 되는 모델인 프리모델 엔바이러먼트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사전학습 모델을 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환경 데이터만 가지고 워드2 벡터를 만들어버리는 게 최선 아니냐. 지금도 보시면은 거시적으로 이거 빨간색, 파란색 분리가 안 되는데 얘는 잘 되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어떤 이 스키그램 모델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다를 겁니다. 이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TSNE 모델에 랜덤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베딩이 다르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금지, 배포, 무단, 저작권 4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뭐냐? 저희가 뉴스 기사를 끌고 오면서 전처리를 이 전처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금지, 배포, 무단, 저작권 뭐겠습니까? 뭐 무단 배포 금지, 뭐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이 항상 같이 붙어서 나오니까 아까 워드2 벡터는 인접 단어가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임베딩을 한다고 했죠. 완전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 학습을 시킨 모델을 보시면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결과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단 재배포 금지 이런 단어들이 물론 이제 무단 저작권 기자 이런 단어가 여기 붙어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단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전 처리를 100% 완벽하게 했다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항상 항상 전 처리라는 것은 100%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학습된 아주 방대한 수백만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만든 모델에다가 조금씩 추가 학습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했을 때 저렇게 이제 편향이 나타나게, 바이어스라고 하죠. 편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전학습 모델에다가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되고요. 원래라면 시간이 좀 많았다면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실습은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저희 3번째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 여기 뭐 중요한 코드들은 다 여기 밑에 제가 주석 처리해놨거든요. 들고 왔거든요. 여기 있는 코드들이 다 위에 보시면은 여기 전처리, 토크나이징 이런 데에서 다 들고 온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진짜 환경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시켜 본다던가 기온, 탄소 이런 단어들, 인접 단어들 한번 다 확인해 보신다던가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은 실습하시면은
여기 여러분들의 방법의 어떤 전처리가 된 어떤 새로운 모델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실습하실 분들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이걸로 실습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워드 투 벡터로 1주차 내용에서 한번 했었던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데이터 분류 쪽으로 한번 하면서 왜 워드 투 벡터가 이제 그러면 이런 시각화 말고도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화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2시 되면은 다시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50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